혹시 어제 나가실 때 선크림 바르셨나요? 아, 그냥 나가셨다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선크림이야 젊은 사람들이나 바르는 거 아니야?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미국 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50세 이후 피부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도 최근 10년 사이 60대 이상 피부암 환자가 3배 가까이 늘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숫자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오늘은 왜 우리 시니어들에게 자외선 차단이 더욱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피부를 지킬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우리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20대 때 우리 피부를 생각해 보세요. 탄탄하고 촉촉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조금 더 얇아지고 건조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피부과 전문의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50세 이후부터는 피부 두께가 매년 약 1%씩 얇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콜라겐 생성도 20대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요. 이런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피부가 얇아질수록 자외선이 더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피부가 두꺼워서 자외선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니까 마치 얇은 종이처럼 자외선이 쉽게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피부의 회복력도 떨어져요. 젊을 때는 햇빛에 좀 탔어도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 색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번 생긴 기미나 검버섯이 잘 사라지지 않죠? 이게 바로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진 증거예요. 자외선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외선 A와 자외선 B라고 하는데 둘 다 우리 피부에 나쁜 영향을 줘요. 자외선 A는 피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콜라겐과 엘라스틱을 파괴해요. 그래서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게 되는 거예요. 자외선 B는 주로 피부 표면을 손상시켜서 빨갛게 만들고 심하면 피부암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멜라닌 세포의 기능이 불균형해져요. 멜라닌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고 한 곳에 뭉쳐서 기미나 검버섯이 생기기 쉬워져요. 그래서 나이 들면 기미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무서우시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이 있어요. 바로 선크림이에요. 선크림은 우리 피부의 보호막을 만들어서 자외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제 선크림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선크림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SPF하고 PA라는 표시예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SPF는 자외선 B를 얼마나 차단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숫자가 클수록 차단 효과가 커요.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플러스 표시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아요. 그럼 SPF가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일상생활에서는 SPF 30에서 50 정도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SPF 30은 자외선 B의 약 97%를 차단하고 SPF 50은 약 98%를 차단해요. 차이가 크지 않죠? 대신 중요한 건 PA 지수예요. 시니어분들께는 PA+++나 PA++++ 이상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주름이나 기미 같은 노화 증상은 주로 자외선 A 때문에 생기거든요. 일상생활에서는 SPF 30, PA++ 정도면 충분하고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SPF 50, PA+++ 이상을 사용하시면 돼요. 선크림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화학적 차단제와 물리적 차단제예요. 화학적 차단제는 피부에 흡수되어서 자외선을 화학적으로 변환시켜서 차단해요. 발림성이 좋고 끈적거림이 적어서 사용감이 좋아요. 하지만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가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물리적 차단제는 피부 위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자외선을 반사시켜서 차단해요. 주로 아연이나 티타늄 같은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어요. 피부에 자극이 적어서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지만 좀 하얗게 뜰 수 있어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물리적 차단제를, 사용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화학적 차단제를 선택하시면 돼요.
선크림 형태도 다양해요. 크림 타입, 로션 타입, 스틱 타입, 스프레이 타입 등이 있어요. 크림 타입은 보습력이 좋아서 건조한 피부에 좋고, 로션 타입은 가볍고 발림성이 좋아요. 스틱 타입은 메이크업 위에 덧바르기 좋고, 스프레이 타입은 넓은 부위에 빠르게 바를 수 있어요. 본인의 피부 타입과 사용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이제 선크림을 언제,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나가기 직전에 선크림을 바르시는데 이건 효과가 떨어져요. 선크림은 외출 30분 전에 발라야 해요. 왜냐하면 선크림이 피부에 흡수되고 보호막을 형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얼마나 발라야 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 너무 적게 발라요. 얼굴과 목 전체에 500원 동전 크기 정도는 발라야 해요.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꼼꼼히 발라야 해요. 특히 놓치기 쉬운 부위가 있어요. 귀, 목 뒤, 이마 가장자리, 코 옆, 입술 주변 같은 곳이에요. 이런 부위는 자외선에 자주 노출되는데도 선크림을 빼먹기 쉬워요. 손등도 중요해요. 운전할 때나 야외 활동할 때 손등에 자외선이 많이 닿거든요. 그래서 손등에도 꼭 발라주세요. 선크림을 한번 바르면 하루 종일 효과가 지속될까요? 아니에요. 땀이나 기름, 마찰 등으로 인해 선크림이 벗겨져요. 그래서 2시간에서 3시간마다 한 번씩 덧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럼 화장한 위에는 어떻게 바르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는 스틱 타입이나 파우더 타입 선크림을 사용하시면 돼요. 화장을 망가뜨리지 않고도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어요. 실내에서도 자외선이 들어와요. 창문을 통해서 말이에요. 특히 자외선 A는 유리창도 통과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도 아침에 한 번은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단순히 기미나 주름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광노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태양광에 의해 피부가 노화되는 걸 말해요. 자연 노화와는 다른 종류의 노화예요. 자연 노화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광노화는 갑자기 확 티가 나요. 광노화가 진행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깊은 주름이 생기고 색소 침착이 심해져요. 특히 얼굴, 목, 손등처럼 자주 노출되는 부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더 심각한 건 피부암이에요. 우리나라도 서구화된 생활 패턴과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해 피부암 발생률이 계속 늘고 있어요. 특히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두 가지는 주로 자외선 노출과 관련이 있어요. 기저세포암은 얼굴, 특히 코 주변에 많이 생기고 편평세포암은 귀, 입술, 손등에 자주 나타나요. 초기에는 작은 상처나 딱지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계속 커지거나 잘 낫지 않으면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피부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잘 되는 편이에요. 하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선크림이 필요한 거예요.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선크림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들도 함께 사용해야 효과가 좋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강한 자외선을 피하는 거예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대에는 가능하면 외출을 피하거나 꼭 나가야 한다면 그늘진 곳을 이용하세요. 모자도 큰 도움이 돼요. 챙이 넓은 모자를 쓰면 얼굴과 목을 보호할 수 있어요. 특히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챙이 7에서 10cm 정도 되는 모자를 추천해요. 양산도 좋은 선택이에요. 요즘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양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UPF 지수가 높은 양산을 선택하시면 돼요. 옷도 중요해요. 가능하면 긴 소매, 긴 바지를 입으시고 옷 색깔도 진한 색이 자외선 차단에 더 효과적이에요. 요즘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옷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선글라스도 잊지 마세요. 눈 주변 피부도 자외선에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자외선은 눈에도 해로워요.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선크림, 모자, 양산, 긴 소매 옷, 이렇게 조합하면 거의 완벽한 보호가 가능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매일매일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선크림 바르는 게 번거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습관이 되면 양치질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스킨케어하고 선크림 바르는 것까지 하나의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현관에 작은 선크림 하나 더 놓아두시면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가족들과도 함께 해보세요. 우리 오늘 선크림 바르고 나가자라고 서로 챙겨주시면 더 좋아요. 건강한 습관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오래 지속되거든요.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선크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신경 써야 해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하루에 물 8잔 정도는 마시려고 노력하세요. 피부가 건조하면 자외선 손상에 더 취약해져요. 균형 잡힌 식사도 도움이 돼요.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피부 건강에 좋아요. 토마토,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이 좋은 선택이에요. 충분한 수면도 빼놓을 수 없어요. 수면 중에 피부가 재생되고 회복되거든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시려고 노력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피부 노화를 촉진시켜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취미 활동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피부 검진도 받아보세요. 특히 기존에 점이나 검버섯이 있다면 변화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상하면 피부과에 가보세요. 지금까지 선크림과 자외선 차단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이미 많은데 지금 시작해도 소용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자외선 차단을 시작하면 더 이상의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예요. 그리고 외부 환경과 직접 맞닿아 있어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부위이기도 해요. 그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미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것이에요. 건강한 피부는 자신감을 주기도 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루가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오늘 바른 선크림이 내일의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오늘도 내 피부를 지켜주자라는 마음으로 선크림을 발라보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함께 사는 가족이나 자주 만나는 친구들에게 우리 이제 선크림 바르고 다니자라고 말해보세요. 서로 챙겨주면 더 좋겠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이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창한 것보다는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 오늘부터 더 잘 보호해주세요. 10년 후, 20년 후의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을 위한 올바른 세안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이에요. 건강한 피부는 올바른 세안에서 시작되거든요. 궁금하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